교통사고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척추 관련된 손상에 대해서 장애에 대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교통사고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병명 중에 우리 신체 사지의 골절 외에 척추 쪽에 손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척추가 손상됐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위별 증상과 부위별 장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흔한 부분이 척추의 염자, 척추의 인대가 늘어난 경우를 염자라고 합니다. 차량이 뒤에서 이제 흠이 추돌했을 때 목과 허리 쪽에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면은 목과 허리의 통증을 동반해서 인대가 늘어나서 치료 기간이 조금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이제 병명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이제 악화된 경우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디스크라고 그러죠. 추간판 탈출증. 정확한 용어는 성안판 수액 탈출증이랍니다. 목부터 해가지고 허리 밑에 있는 골반 위쪽을 관자는 이 31개 뼈가 이제 척추라고 합니다. 척추 7개 뼈와 이 앞에 있는 가슴, 늑골과 뒤에 연결된 12개 흉추뼈가 있습니다. 그 밑에 5개의 뼈라고 해서 여추입니다. 이제 척추가 충격을 받게 되면은 척추의 뼈와 뼈 사이에 연골판이 있습니다. 연골이 안에 젤리 모양의 애기들인데 이것을 수액이라고 합니다. 수액이 연골판을 감싸고 있는데 이것이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연골이 있는 수액이 터져버리는 경우, 수액이 터지게 되면은 이 척추에 있는 수액이 옆으로 뻗어나오게 가지고 척추 옆에 있는 척수라고 해서 이제 신경 흐르는 관이 있습니다. 이쪽을 충격을 인해 가지고 신경을 건드리게 되죠. 이것이 이제 신경주의 손상이 일으키는 경우에 이제 추간판 수액 탈출증이랍니다. 이것이 이제 흔한 이제 디스크죠. 디스크보다 조금 더 충격이 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척추의 압박골절, 척추체가 눌려서 위에서 압박이 된 경우, 또는 척추가 눌리면서 옆으로 퍼져가지고 생기는 이제 방출성 골절, 척추의 압박골절 대부분의 경우에 많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 외에 이제 척추체골절, 척추에 있는 뼈, 바디, 척추체가 이제 골절된 경우 가장 아주 안 좋은 경우가 바로 이제 사지 마비가 되겠죠. 척추에 뼈가 골절되면서 신경 쪽에 이제 손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사지 마비가 오는 경우. 이것이 보통 이제 척추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부상병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후유증 장애와 관련돼서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척추의 염자, 척추의 인대가 좀 늘어난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어느 일정 기간만 안녕 가려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호전됩니다. 그래서 보통 진단도 한 2주 내지 3주 정도의 진단련이죠.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주로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많이 문제되는 이제 척추관 수액 탈출증, 디스크라고 그러죠. 이 디스크에도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척추가 이제 평균증이라 해가지고 척추 자리에 있는 추간판이 이제 좀 부풀어 오는 경우, 이 경우에도 이제 사실 이제 통증이 좀 폭발하지만은 실제 중요한 건 척추체 안에 있는 연골이 파일돼 가지고 안에 있는 수액이 터져 나온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옆에 있는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경우에 따른 이제 수술을 요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이제 충격이 오게 되지만은 원래 척추체라는 것은 많은 어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것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서 그 척추 안에 있는 연골을 싸고 있는 수액이 점점 이제 마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탄력적이 있다가 점점 수액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앞이 느슨해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충격을 받게 되면은 척추 안에 있는 연골이 쉽게 밖으로 돌출돼서 신경을 누르는 현상, 이것이 디스크라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는 사실 문제되는 부분이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사고 전에 괜찮았는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증상이 디스크가 탈출되고 사고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사고로 100% 온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발생 기전으로 봤을 때는 디스크라는 것은 원래 사고 전부터 계속해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사고로 인해 충격을 해가지고 디스크가 탈출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 사고에 대한 정확한 기여도는 사고 전부터 원래 조금 갖고 있던 퇴행성 변화가 좀 더 악화돼서 나타난 증상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여도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여도를 보통 30%, 50% 이렇게 기여도를 따지기 때문에 피해 보상에서는 이것이 서로 쟁점이 많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험사하고 합의가 잘 안 된 소송으로 진행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이제 압박골절. 압박골절은 말씀드린 척추체가 충격을 해가지고 척추가 이제 압박 내려앉는 경우죠. 이 경우도 교통사고로 해서 오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나이가 특히 드신 분들 또는 골다운증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척추의 압박 정도가 일반적인 충격보다는 좀 더 심하게 악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압박골절이 기항증을 동반한 골다공증의 어떤 증상을 갖고 있다면은 이것이 기여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여도를 둘러싸고 여기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박골절은 대부분 경우에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 여부로 보조기 착용하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풍선 성형술,
시밴드 성형수술이랍니다. 이런 시술을 통해서 수술한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척추의 고정술, 아래에 있는 피를 고정해서 유압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척추의 고정수술, 고정 유압수술 하는 경우에는 영구장애 대상이 되지만 그 외에 단순한 보조기를 차는 경우에는 대부분 한시장애로 끝이 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사지마비가 오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실무적 가장 큰 위험한 상황입니다. 물론 당연히 골절의 사지마비가 안 와야 되겠지만은 충격 자체가 커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더라도 마비 증세를 결국 피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경우에 이제 사지마비입니다. 결국 영구적인 장애로 인해서 평생 휠체어라든지 자력 보행이 어려워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평생 살아야 되는 경우, 개호가 필요한 경우라 그러죠. 이런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정답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분들도 많이 힘이 들겠죠. 그래서 사지마비는 물론 그런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만, 사지마비가 왔을 때는 교통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서 대부분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사건을 마무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척추 손상에 대해서 교통사가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에 대한 부분을 실무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